네, 뭐니 해도 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신장섭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에 뭐 이것저것 참 바쁘실 텐데 또 예, 자리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삼성과 엘리엇 조금 더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하려고 좀 모셨는데요. 네. 우선 엘리엇이 이제 제기를 했었던 이런 소송에 대한 기각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삼성이 좀 한 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제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소송 제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 법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정했는데 그게 불법이니까 주주총회를 열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것은 뭐 꼭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나가서 자신들의 그 지지하는 뭐 동맹군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반적인 그 전술의 연장선상에서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네. 어떤 이슈를 좀 만들어서 네. 특히 소액주주들을 다시 한번 좀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또 한 가지 또 엘리엇 측에서 봤을 때는 임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엘리엇이라는 펀드를 제가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 정보 미리 빼갖고선 네. 중간에 딱땅 사서 딴 사람들은 다 보상에 합의를 하는데 예. 나는 크게 먹어야지만 그 보상을 거기 합의를 하겠다. 네.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은 할 수 없이 뒤에서 뒷돈져가면서 하는 것이 알박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삼성물산의 승계 과정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이건 안 된다는 철학이 있다면 예. 처음부터 삼성 주식 사지 말았어야죠. 어. 그런 다음에 장기 주주라면 이거 안 된다 하지만 엘리엇이 산 것은 올해 3월 승계 과정이 다 확정이 돼 있을 때입니다. 예. 거기에 딱 알을 박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 알박기가 벌어졌을 때는 누가 알박기 한 사람 편을 듭니까? 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알박기 딱 해놓고선 뭐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됐다 뭐 등등 하면서 그 소송까지 걸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기 저 건설업자가 크게 뭘 잘못했나 보다. 뭐 내 재산권 침해됐다 막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거죠. 예. 예. 아무튼 좀 재미있게 풀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어디에 도로 난다고 하면 네. 거기다가 뭐 과수원 같은 뭐 나무 좀 몇 그루 심어가지고 좀 예.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알박기에 대해서 함께 비유를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맥락에서 또 좀 분통이 터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또 삼성물산이 KCC 매각에 예. 대해서도 엘리엇이 다시 한번 태클을 건 상황이고 이런 법정 소송이 법원에서도 17일 전에는 뭐 결과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 뭐 네. 차등 의결권도 있고 포이즌 필도 있고 네. 등등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수단이 자사주입니다. 네. 예? 그리고 자사주 매각을 법에 따라서 한 달 이전에 딱 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 이거죠. 예? 그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저 방어 수단 쓴 건데 네. 그러면 그 방어 수단도 정부에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것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갖고 가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엘리엇이 그 이것보다 더 심한 방법도 전 세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제3세계에서도 그랬고 네네.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남미 부채 탕감안이라는 브래디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은 중남미 10년 지나고선 다 못 살게 됐으니까 부채 탕감해주고선 다 잘 성장으로 복귀하자. 예. 그래서 미국의 브래디 장관이 다 개입을 해서 한 겁니다. 근데 다 해보였는데 그때 또 알박기를 해갖고선 네. 페루 채권 디폴트 난 것을 딱 산 다음에 1,100만 불에 샀는데 액면가 2,700만 불 하는 건데 나는 액면가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지 않은 이자까지 다 받아서 5,800만 불 받아야 되겠다. 예. 했는데 그걸 갖고 뉴욕 법원에 가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페루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국제 원조랑 뭐 이것저것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브래디 플랜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는 국제 원조를 볼모로 잡아서 알박기를 했어요. 예. 그 콩고에서 콜레라 때문에 물 공급하는 것을 국제 기구에서 다 주려고 했는데 거기다 딱 알을 박아서 콩고에서 한 5배 정도 이익 남기고
미국에서는 GM 회생 작업을 하는데 거기 네. 델파이라고 부품 회사가 있는데 그거 딱 산 다음에 GM의 그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GM이 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다 해달라 해서 거기서만 거의 1조 5천억 원을 순수익만 그렇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엘리엇이 자기네들이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 합병 발표로 당일날 15% 이익 봤거든요. 예. 그리고선 지금까지 한 20% 벌었는데 네. 그거는 자기 성에 안 찬다 이거예요. 나는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나를 따라서 더 많이 대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양식이 있어야죠. 예. 그 원조금을 볼모로 좀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에도 엘리엇과 관련해서 뭐 기사화도 많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 구간에서 이제 법원의 결정까지 난 걸 보면 이 삼성 측이 그래도 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연 그렇다면 이제 합병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속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합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만 무슨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상하게 15% 올라다 다 바보들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국 주식시장에 똑똑한 사람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삼성물산 주주가 33%가 외국인 기관 투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세계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고 국내에서 국민연금이 있지 국내에서 웬만한 기관 투자가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 다 바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합병 발표 때 15%나 값이 올라가게 했느냐? 저평가된 게 아니라 그동안 삼성그룹이 그 에버랜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쪽에 지주회사 체제로 쭉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업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 기업만이 아니라 한 기업을 사고 팔 때도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큰 재벌 그룹의 경영권이 걸려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네네. 거기에 사업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일모직주가 계속 오른 것은 뭐 제일모직 자체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건가 하면 삼성그룹의 사업지주 회사가 되니까 예. 거기에는 삼성그룹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 이 회사를 잘 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된 거고 예. 제가 본 합병 발표를 했을 때 15%가 오른 것은 그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의 프리미엄에 삼성물산이 편승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일단 주주이익 침해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 주주들 이익을 받고 앞으로 봤을 때 그 삼성이 그 사업지주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건 잘못되는 거니까 나는 반대하겠다 하는 거고. 예. 그래 내가 보기에는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밀어주는 거죠 뭐. 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또 녹록치가 않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네. 지분율로 따지면 약 0.5%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뭐 1%가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재산권 침해 당한다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 소액주주들 그러면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아니 근데 판단하시나요? 그 연대라고 만든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네들이 뭐 0.몇 %라고 했지만 소액주주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소액주주는 굉장히 큰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만. 그러니까 상당히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구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갈 것이냐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가능하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에는 좀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괜히 남 두들겨 패가면서 왜 돈을 더 벌려고 합니까? 예. 아니 이익을 나게 해줬는데 삼성물산이 그냥 놔뒀다고 했을 때 네. 합병이라는 재료가 없었을 때 어떻게 갑자기 15% 20% 오를 만한 재료가 현재 올해 나올 만 하겠습니까? 근데 합병이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물론 이것이 승계 과정에서 다 그 진행이 된 거지만 예.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엇처럼 승계가 나쁘다 그러면 삼성 주식 사지 말았어야죠. 네. 예? 그런데
승계 과정에서 엘리엇이 탁 나타나니까 내가 이 기회에 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에서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엔 그것은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냥 투자해서 해안이 있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삼성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주주 이익이라고 침해된 게 없어요. 주주들의 이익을 지금 만들어줬죠. 삼성물산한테. 그런데 왜 그걸 두들겨 패서 그것도 한국에서 반재벌 정서가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반삼성 뭐 이래갖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엘리엇이 지금 제가 보기엔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치에 동조를 해서 나 더 큰 돈 벌어야 되겠다. 전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요즘에 소액 주주들 이런 연대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외신 측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애국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자본주의적으로 많이 생각한다더라라고 좀 기사를 내는 것도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양식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 교수님 입장에서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예. SK그룹이 합병하는 문제에서부터 좀 반대를 했고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도 또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뭐 한번 간담회 오라고 해서 예. 갔는데 저는 SK 건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나온 얘기를 보면 SK 건에 대해서는 뭐 그것 합병 자체가 나쁘다 안 나쁘다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민연금이 주식 여러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 전문위원회인가 그쪽에다 맡긴다는데 그렇죠. 그 전문위원회의 결정이고 국민연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아닌 걸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내용 잘 모릅니다. 네네.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일단 국민연금은 제가 보기엔 크게 한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럼요. 국민연금이니까 앞에 국민자가 붙지 않았습니까? 예. 투자 수익을 올리더라도 국가 경제가 나빠지게 하는 정도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가능하면 뭐 좋은 쪽에서 윈윈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연기금의 기본적인 특징은 패시브 펀드입니다. 뭔가 하면 시장에서 하는 흐름을 어떻게 잘 따라가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파는 겁니다. 막 들어가서 뭐 당신네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펀드가 아니라. 예. 근데 수익에서 지금 벌써 20% 수익 봤거든요. 네. 수익률 부분에서 반대할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국가 이익이라는 면에서는 이것은 엘리엇과 삼성의 대결인데 네. 뭐 벌처 펀드라고 전 세계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닌 그런 펀드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쪽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국가 경제가 잘 되리라는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쪽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특별 배당하라 예. 딱 했는데 그 특별 배당 받으면 현재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단기적으로 좋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 주식을 배당한다고 해서 삼성물산이 좋아집니까? 그 전망전 별로 없. 삼성물산의 사업이 좋아져야죠. 예. 그죠? 그다음에 주주 배당 많이 한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집니까? 주주 배당 많이 하면 그냥 그 주주들만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돈 쌓아놓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네. 제가 보기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익에 좋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주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가 경제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거 갖고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지금 저성장 문제 되는데 기업들 투자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있는 것 같고는 계속 배당하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국민연금이 거기를 쫓아갑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엘리엇은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한국 경제에서 공과를 따질 때 저는 공이 하나도 없는 주체입니다. 예. 근데 삼성은 뭔가 좀 잘못한 거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서 과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이 한국 경제에 또 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과로 봤을 때는 이쪽은 그래도 플러스라도 있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손을 들어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다음에 제가 패시브 펀드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이 무슨 승계가 나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니까 여기서 반대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 중에서도 앞에 국민자를 붙인 어떤 좀 책임은 분명히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어떤 보통의 기관 투자와는 또 성격이 다른 성향을 가져야 된다고도 역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외인 얘기를 그렇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얘기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당장 내일입니다. ISS 그러니까 이제 국제의결권 자문기구에서도 이번 합병안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이제 내일 내놓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에게는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저는 왜 ISS를 갖고 그렇게 국내에서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ISS라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네네. 모건 스탠리라고 일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자기네 밑에 만든 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고객들 서비스하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쪽에서 뭐 어떤 리포트가 나온다고 왜 무슨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렸는지 뭐 이 소송에서의 무슨 분수령이라니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외인 투자자들은 지분이 조금 그걸 볼지 모르지만 외인 지분이 뭐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외인 지분이 꼭 많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지 자기네들이 뭐 그 ISS가 자기 주는 것에 따라서 뭐 그렇게 뭐 그 예, 판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는데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예. 기본적으로 ISS에서 한다는 것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예. 국내는 뭐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 그 재량권을 하나도 안 뒀어요. 자산 가치니 이런 들어갈 여지가 없고 네. 세 가지 그 시장 가격 한 달 전, 일주 전, 바로 전날 그 산술평균에서 딱 하는 게 완전 수학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합병하면서 장난치지 못하게 예? 그냥 시장 가격이 제일 객관적인 거다, 공정한 거다라는 예. 전제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그 ISS라고 한다면서 하는 것은 뭐 시장 가격도 보지만 뭐 무슨 그쪽에서 얘기한 뭐라고 그러더라? intrinsic value라는 예. 것도 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기준이 다른데 예, 그렇죠. 기준이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법 갖다 대고 한국 법 잘못됐으니까 니네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에 그게 얼마나 그 신빙성 있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런데 워낙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아서 이런 ISS 얘기도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엘리엇의 뭐 태클이라고 하면 태클이 이전에 있었던 뭐 소버린이나 카라이칸 사태와 목적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시장에서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저는 소버린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것이 벌어진 이유가 뭐 기업이 뭘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 구조 뭐 개선한다고 하면서 지주회사를 장려했습니다. 근데 SK가 그때 제일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른 거예요. 네. 근데 지주회사로 이제 쫙 지분 구조를 바꾸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좀 약점이 생깁니다. 네. 근데 소버린이 그걸 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 소버린이 1조 원 넘게 벌고 나갔죠.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3세 경영 승계라는 것이 과거 하던 틀에서 뭐 순환 출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까?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순환 출자 나쁜 거다. 뭐 금산 분리하라 등등 하다 보니까 지주회사 체제도 이렇게 쭉 맞추다 보니까 그 그림이 사람들한테 다 보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엘리엇이 딱 알박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선 돈 내놔라고 계속 두들겨 패는 건데 네. 저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순환 출자 딴 나라 다 합니다. 네.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아서 그걸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약점이 생겨서 딱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 큰 문제가 있어 외국 헤지 펀드가 들어올 그 여지를 만들었다. 네. 그다음에 뭐 걔네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나쁜 짓일 수도 있지만 뭐 기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그건 필요하기도 어떻게 그런 따위의 얘기들이 막 나옵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면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 기업들을 이런 투기 자본들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가? 그거 정부가 지금 제가 보면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 측에서 좀 제대로 된 울타리를 쳐주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역시 좀 우리 시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뭐 순환 출자 혹은 뭐 가족 승계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가 특히 삼성에게는 좀 되지 않았다가 이번 소송 뭐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예.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예, 부분은.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방송 입장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좀 다 봐야 되는 또 경우가 있으니까요. 과연 앞으로 엘리엇 측에서는 또 뭐 법적 소송이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수순 단계가 남아 있을까요? 뭐 그쪽은 상황을 보였죠.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펀드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수익률 이 정도면 달성했다 하면 예. 이게 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야 내가 계속 더 두들겨 패면 더 많이 벌 여지가 생기니까 하면 계속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여론이 이런 데도 잘 봐야 되는 것이 건설업자가 사업을 할 때 알박기를 할 경우 예. 알박기 한 사람을 두둔하고 알박기 당한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내외 여론을 보면 특히 외신은 더합니다. 예. 알박기 당한 사람을 비판을 해요. 알박기 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근데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계속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알박기 한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양쪽 공정하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공정합니까? 알박기 한 사람이랑 알박기 당한 사람하고 같이 공정하게 어떻게 다룹니까? 예. 역시 단순하게 정말 알박기로 좀 상황을 단순화시킨다면 분명히 좀 불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알박기를 한 상대가 엘리엇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반재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론 측에서도 좀 몰아가는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액티비스트 펀드, 행동주의 그 헤지 펀드라는 데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예. 포퓰리즘입니다.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 주주이익이 침해됐다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뭐 자기네들이 20% 버는 것은 뒤에 싹 빼놓고선 주주이익 침해됐다. 자기네들은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예. 바깥에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저도 그 전에 그리고 교수님의 인터뷰를 잠깐 보면서 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국수주의는 반대하지만 국익적인 차원에서는 봐야 된다. 그럼요. 이게 하나의 또 표본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아무리 개방이 되고 예. 100% 자본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국내 투자가고 외국 투자가 다르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전 세계 개방돼도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바로 갖겠다고 하면 줍니까? 예.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네. 우리가 조금 더 좀 넓은 시각 그리고 좀 다른 시각에서도 역시 이 사태를 봐야 될 필요성도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신랄함 또 비판과 함께 현재 상황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신장섭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